좋은 다큐멘터리 사진을 만들려면 준비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전에 그 대상에 대해서 조사도 해야 되고, 또 시장에 갔다. 시장에 갔으면 그분들한테 물건도 좀 사주고, 그런 생각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좀 해봐야 됩니다. 어떤 지역에 가서 어떠한 다큐멘터리를 찍을 때 이건 정말 한 번밖에 갈 수 없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가는 거와 언제든지 내가 갈 수 있다는 마음가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생각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보는 게 좋다. 다큐멘터리의 출발점과 준비물은 그렇게 중요할 수 있다. 그래야 성공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준비하는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대상을 왜 내가 촬영을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거기에 접근하다 보면 실증이 나고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대상에 대한 시뮬레이션, 연구를 많이 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재미난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국내 그런 아티스트들을 촬영을 하는데 컨셉을 하나 잡은 게 있습니다. 눈 감은 사진들은 어떠셨어요? 아, 눈 감았네. 이건 지워야겠어요. 눈 감은 사진들은 어땠어요? 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역으로 눈 감은 사진들로만 모아뒀어요. 그 컨셉을 잡은 겁니다.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충분 조건이 있는 것 중에요. 남들이 하면 안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남들이 안 하는 거를 쫓아가는 게 진정한 다큐멘터리예요. 그래서 누구나 버려버리는 것을 저는 그걸 선택했죠. 저는 눈 감은 사진을 제가 기획하고 이 편집을 하면서 싹 봤을 때요, 눈을 멈추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사진이란, 좋은 다큐멘터리라는 게 뭐예요? 눈을 멈추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잡지를 봤는데, 잡지 사진을 봤는데 그냥 넘기는 거와 눈을 멈추게 했어요. 그럼 일단 그 사진이 내 마음에 드니까 눈을 멈추게 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진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눈을 멈추게 하고 남들이 찍지 않는 방식으로 실행해 봐야 되고. 그 현장에서의 한 장 한 장의 사진을 기록하는 이유를 물어보곤 합니다. 다큐멘터리는 기록이잖아요. 기록은 역사가 되고요. 그 역사가 모아지면 예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미소와 행보를 갖고 그 인류애를 이루고 있는 교황님과 이제 그 만나게 되거든요. 12년 전이었죠. 12년 전에 교황님을 만나는데 그때 참 우연이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말입니다. 교황님을 만나러 가려면 어디로 가지? 그냥 길가에서 만나는 확률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모 호텔에 아는 친구가 거기에 근무를 해서 그 위에서 그 교황님을 만나는데, 아주 감사하게도 프란체스코 교황님이 제가 있는 위치를 향해서 강복을 2번 한 정말 역사적인 사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교황님을 향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적인 촬영은 저분들이 하고 있는데 저는 교황님과 그 촬영하고 있는 신도분들을 전부 같이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저거를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순간. 저걸 아무리 눈으로만 보면 뭐합니까? 셔터를 누르지 못하면. 그래서 저희는 다큐멘터리 사진가는 사진을 빨리 찍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빨리 찍는 방법. 저게 사실 강복을 했는데 몇 분 사이에 끝나버린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교황님께서 저 앞에서 사진의 우연성, 근데 준비된 자에게만 올 수 있다.
교황님이 고개를 숙인 그 분들에게 손을 얹히는 순간 저 미소야말로 저게 또 결정적인 순간이고 저 미소에서 많은 분들이 치유를 느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저처럼 아름다울 수 있는 모습은 없다 하는 걸 느끼면서 저도 느끼고 그걸 보는 사람도 같이 공감을 받은 걸 보면 참 괜찮은 사진이다. 그래서 사진은, 특히 다큐멘터리 사진은 우연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교황님과의 그런 어떤 그 관계가 기록에서 또 그게 역사가 됐고, 그런 어떤 만남과 기록과 역사가 예술로 승화되는 게 그 사진을 찍는 이유가,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는 이유들이 그러한 역사를 만들고 예술을 만들고 싶은 다큐멘터리 사진가의 어떠한 욕망 같은 것이죠. 네.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어떤 삶과 소명, 뭐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생각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진 찍는 과정에서 느꼈던 건 뭐냐면, 그 당시 교황님은 많이 아프셨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갈 때 제가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신자들이 없을 때는 고통을 느끼는 그런 표정이었거든요. 근데 신자분들만 이렇게 보이시면 미소를 지어 보냈어요. 야, 저럴 수 있을까? 그래서 프란체스코 교황님이라 그러는 걸까? 그때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되냐면, 힘없고 나약하고 교황님으로부터 뭔가 위로를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낮은 자세로 임하면서 모든 것을 그분들에게 맞추는 걸 보고, 아, 이게 바로 성직자가 가야 될 길이구나. 그래서 제가 사진 찍은 것 중에 셀렉트를 그렇게 간 겁니다. 가문의 시간으로 기록된 제주 해녀의 삶을 통해 셔터듀에 담긴 해녀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사진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 사진을 내가 다큐멘터리를 해야 될까? 이게 굉장히 자문자답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제주 해녀 중에 가문 해녀라는 것을 스토리텔링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가문 해녀,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이게 신종 언어로 만들어진 겁니다. 제주 해녀가 유네스코 등재된 지, 인류 무형문화재에 등재된 지 올해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어떻게 하면 전 세계를 향해서 제주 해녀를 스토리텔링을 할까 하다가 가문 해녀로 스토리텔링을 하면 전 세계인들이 납득이 되겠다. 전 세계인들이 제주 해녀에 대한 이해를 스타트 라인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만든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큐멘터리 사진에 있어서 좋은 사진을 구성하는 요소들입니다. 가문 해녀를 통해서 있잖아요. 인물 사진이 어떠한 팁을 드린다면 제가 촬영할 때는 신이 준 라이팅만 갖고 찍습니다. 인공광을 절대로 쓰지 않고요. 그 이유는 자연스럽게 바다에서 물이 흐르듯이 바닷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가기 위해선 인공광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진들을 보면요, 멋진 스튜디오에서 찍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해녀분들이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 그분들이 쉼터에서 제가 가져간 이동용 검정천을 배경으로 진솔한 모습을, 그리고 칼라를 걷어냄으로써 이분들의 사실적인 그런 그 표정들을 제 방식대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흑백 사진에 눈을 더 멈추는지도 모릅니다. 이 프레임 안에 말입니다. 가문 해녀의 삶을 담는데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녀분들은 평생을 바다에서 치열하게 사신 분들이잖아요. 처음에 카메라 앞에 서는 걸 많이 쑥스러워합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분들은 사진을 찍으면 혼이 날아간다고 믿었어요. 다큐멘터리 사진을 성공적으로 가려면 설득을 잘해야 됩니다. 20년 전에 혼이 나가서 도망가던 해녀분들 있잖아요. 요즘엔 저한테 연락 와서 왜 나는 안 찍어주냐고 얘기할 정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게 세월이 2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또 어떤 컨셉에는 모녀가 있는데요. 그 어머니하고 시어머니가 해녀였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근데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딱 아이디어가 영정 사진을 좀 찍으면, 장수 사진을 들고 찍으면 스토리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기다린다는 거, 인내의 시간이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재밌기도 하고 참 저렇게 어렵게 왜 찍나도 생각이 들지만 이게 모든 것들이 제주 가문 해녀의 어떠한 그 본류를 살리고 전통을 이어간다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의 일인데요. 저기 가문은 정말 촬영할 때마다 느끼는 게 딸보다 더한, 그런 말을 쓰면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은데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걱정하고 빨리 본인이 그런 어떤 해녀의 어떠한 그 스킬을 좀 늘려서, 지금 한 중군 정도 되거든요. 며느리가 상군이 되면 꿈이 시어머니를 물질을 안 시키게 해서 자기가 보답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아름다운, 아주 유머스럽게 잘 지내는 그런 고부입니다. 이 사진은요, 글이 많지 않는 부부입니다. 그 남편분이 이장님이신데요. 물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친해진다 그럽니다. 부부가. 왜냐면요, 물속에 들어가면 보호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아내를 저렇게 사랑해도 되나? 할 정도로 아름다운 부부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뒷모습엔 거짓이 없다고. 3대거든요. 가운데가 할머니고 왼쪽이 엄마고 오른쪽이 손녀죠. 가문 해녀의 최고의 대표적인 사진입니다. 유일하게 이게 뒷모습을 보여준 이유는 해녀는 뒷모습도 아름답다라고 하는 저의 생각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이 사진은 세 분이 사돈 관계입니다. 우도라고 하는 작은 섬에서 어린 시절 언니 동생으로 지내던 분이 가운데 있는 그 해녀분이 두 분의 아드님이 있었는데 양쪽에 그 따님들이 이렇게 같이 시집을 장가를 오면서 사돈이 맺어지는, 이게 정말 감동적인 그 일이 아닐까요? 그러한 것들을 세계인에게 설명한다면 해녀라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 가문으로 서로 맺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스토리가 참 멋지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장의 사진입니다. 우리가 보통 해녀의 삶을 사진으로 표현할 때요, 기본적인 방법은 크게 하드웨이적인 거는 해녀의 삶을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롱샷이라고 그러죠. 그 해녀의 어떤 행위나 해녀의 본류의 본질을 클로즈업하는 거, 이거 굉장히 매력적이고 다큐멘터리 사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녀의 손과 그분들의 훈장인 주름에 집중합니다. 짠물에 절고요, 전복 껍데기에 긁힌 그 거친 손이야말로 가문을 먹여 살린 훈장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다에서 막 올라온 뒤에 그 거친 숨소리, 여러분 숨빗소리라고 들어봤죠? 그게 사진에 느껴질 정도로 그게 표현을 해야 되거든. 그게 찰나의 역동성을 포착한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걸 굉장히 노력하지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면 또 촬영하고 또 촬영하고 그러한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해녀와 같은 다큐멘터리를 하실 때 손으로 하는 작업이잖아요. 발로 하는 작업이잖아요. 발길로 해서 내려가야 되고 그 손으로 거친 것들을 잡아낼 때 이런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이분들이 뭘로 하고 있는가? 손발이거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놓치지 말아라. 가문 해녀를 나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보여드릴까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다큐멘터리 사진가로서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사진에 대해서 큰 테두리들은 얘기할 수 있어도 저의 사진을 보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느껴야 된다. 백인 백사의 생각을 갖는 게 좋은 사진일 수도 있다. 사진 속 인물들의 눈빛을 한번 봐주십시오. 할머니 해녀의 깊고 그윽한 눈과 그 손녀 해녀의 초롱초롱한 눈이 닮았을까요? 안 닮았을까요? 저는 닮게 보이더라고. 저분들의 저 눈빛으로 우리 제주의 바다와 가문을 지켰구나. 오늘 저분들의 눈빛을 한번 보면서 이렇게 한번 비교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걸 할 때 어떤 의미를 담고 어떤 컨셉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은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명확하게 했습니다. 미개척지를 향한 사진가의 본능이죠. 남들이 하지 않는 것, 아무나 담을 수 없는 현장을 기록하려는 다큐멘터리 작가의 숙명적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컨셉을 잡은 거죠. 해양 영토에 실제적으로 증명해 보여야 되겠다. 전설 속의 이해도를요, 과학기지와 해경의 활동을 통해서 실체화를 시켰습니다. 우리 땅의 끝자락을 사진으로 기록하여 국민 곁으로 가져오는 컨셉이에요. 기록의 희소성이 곧 역사적 가치를 만드는 거고요. 아무나 촬영할 수 없었기에 한 장의 사진이 갖는 무게는 조금 큰 것 같아요. 후대에 물려줄 해양 영토의 중요한 아카이브를 구축했어요.
이어도나 독도에 해경들하고 같이 갔지만 어려움이 없겠어요? 전설의 섬, 그 실체와 마주하게 될 때요, 파도가 10m 이상 높게 일어야만 그 등성을 나타내는 수중 암초가 있다 그러는데 저는 못 봤어요. 접근 자체가 목숨을 건 도전이에요. 헬기 착륙장에서 받은 거대한 충격은 뭐냐면요, 해경 헬기의 도움으로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것은 섬이 아닌 거대한 철제 구조물과 좁은 헬기 착륙장이었어요. 망망대해 위에 홀로 떠 있는 과학기지의 모습은 경이로까지 하는데요, 멀리서 보면 그래요. 근데 그 헬기가 내렸을 때는 이상하게 상당히 충격적인 것들이 다가와요. 섬을 찾아야 되잖아요. 섬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왕좌왕했죠. 다들 찾아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분명히 근데 밑에는 있어요. 그래서 섬이 보이지 않는 섬 이어도라고 이렇게 생각했고요. 발 아래 섬이 보일 줄 알았는데 보이는 것은 끝없는 파도와 기지뿐이었어요. 해경의 사투와 헌신적인 이 봉사, 희생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고요. 그들의 일상은 매 순간이 있잖아요. 다큐멘터리며 영토 수호를 위한 고독한 사투 그 자체였습니다. 사진가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아픔과 국가의 경계, 소외된 현장을 기록하는 작가의 운명적 작업이었죠. 끊임없는 영토 분쟁 속에서 독도와 이어도의 실체를 알리고 주권을 확인하는 시급한 기록이었습니다. 거친 파도와 싸우며 영토를 수호하는 해경의 모습 자체가 대한민국 실효적 지배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찰나의 현장에 시간이 흘러 역사적 사료가 되고 인간의 숭고한 정신이 예술로 남는 과정, 이게 미래를 위한 우리들의 아카이브죠. 우리 바다의 소중함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카메라 셔터로 역사를 박제하는 작업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진은 우리 영토를 지키는 가장 강한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칼보다 강한 한 장의 사진이 독도와 이어도가 우리 땅임을 세계 방방곡곡에 알리는 기회가 된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바다를 지키는 해양 경찰의 헌신, 그 기록이 곧 우리의 역사입니다. 소중한 영토인 독도와 이어도의 전체적인 위용을 담는 데 주력했어요. 최적인 뷰포인트가 어딜까? 나는 두 군데로 일단 봤습니다. 해양경찰이 갖고 있는 경비정과 그 함께하는 소중한 공간과 함께 갔고요. 또 헬기를 타면서 뷰포인트를,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해경 경비정을 함께 배치를 한 게 주요했던 것 같고요. 이는 이어도가 고립된 섬이 아니라 우리가 늘 지키고 가꾸는 살아있는 주권, 공간임을 증명하는 모습이죠. 근데 사진은 셀렉트 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을 선택하는 작업이죠. 해경의 헌신과 영토의 가치가 극렬하게 드러나는 장면을 작가의 안목으로 다 골라내는 거예요. 왜 배가 아니고 헬기였을까요? 우리 땅의 전체 모습을 국민에게 당당하게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다큐멘터리 사진의 생명은 모호함이 아니고 있잖아요. 진실된 명확함이에요. 독도와 이어도가 우리 영토라는 사실을 한눈에 각인시키는 힘. 여기엔 또 재미난 두 가지가 있어요.
픽처 밸류와 뉴스 밸류가 있어요. 픽처 밸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사진적으로 좋은 거예요. 이건 메시지나 뭐 뉴스 밸류가 필요 없어. 사진적으로 잘 나온 거야. 그리고 뉴스 밸류는 우리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픽처 밸류보다는 뉴스의 가치가 더 있는 거. 다큐멘터리 사진에서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 있잖아요. 이걸 두 개 합치려고 그러면 잘 전달돼야 기억에 남을 거 아니에요. 어? 작가가 현장의 진실을 얼마나 깊이 있게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대중의 기억 강도가 결정되지 않겠어요? 작가의 치열한 고민이 대중의 역사의식으로 치환되는 과정을 겪는 것이죠. 해양 영토의 실체적 각인 말입니다. 막역한 우리의 땅이라고 구호를 넘어 사진 속 해경 경비정과 과학기지의 실체를 통해 우리 영토의 소중함을 가슴에 새기는 일, 이거 매력적이지 않아요? 멋지죠?